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류 전력이에요. 자,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면 자, 전력은 이 전력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 전력이라고 하면 전력은 우리가 이제 P로 적고요. 단위는 줄 퍼 세크 줄여서 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결국에 뭐냐면 1이에요. 1. 1인데 1세크 동안에 한 1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느냐의 개념이 결국에 전력의 개념이죠. 1세크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게 전력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에서의 전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효 전력 하나밖에 없어. 실제 일을 하는 전력밖에 없지만 교류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류는 자, 요 전압이 교류 전압으로 갑니다. 전원이 교류죠? 예, 그래서 VT 얘는 EM에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교류 전압을 인가해요. 그러면 이때 부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요렇게 나옵니다. RL 직렬회로. 자, RL 직렬회로가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부하에서는 전동기 부하입니다. 우리 전동기 부하가 모든 부하의 기본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때 임피던스는 자,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R로부터 나오는 전력. 요 R로부터 나오는 전력은 실제 일을 하는 전력으로서 P라고 적습니다. 요게 유효 전력이 돼요. 이걸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리액턴스는 지 몸뚱아리에 저장하는 거죠. 일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리액턴스 전력. PR로 적어요. 요거는 리액턴스의 약자예요. 리액턴스 파워의 약자. 예, 그래서 얘를 무효 전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무효 전력은 지 몸뚱아리에 저장을 하지만 일하는 데 쓰여지는 전력은 아니야. 아시겠죠? 즉, 부하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부하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무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유효 전력은 실제 열을 내서 또는 땀을 내서 일을 하는 전력.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임피던스에 대한 전력도 존재하겠죠? 이걸 우리는 PA로 적고요. 얘를 P상 전력이다라고 해요. 자, 이때 P상에서의 P자라는 건 우리 피부 할 때의 피자입니다. 피부라는 건 뭐야? 껍데기, 거죽이란 뜻이죠. 상이라는 거는 형태란 뜻이죠. 모양이란 뜻이죠. 겉에 있는 모양의 전력이다. 겉보기 전력이라고 그래요. 겉보여지는 전력, 즉 입력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피상 전력은 결국에 뭐다? 입력이고요. 유효 전력은 실제 땀을 냈으니까 얘는 출력이고요. 그리고 무효 전력은 결국에 뭐다? 일종의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손실은 열로 발산되는 게 엄격하게 말하면 손실이지만 우리 누구 입장에서 입력 입장에서는 무효 전력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저장에 대한 전력이니까 손실과 유효한 그러니까 비슷한 팩터로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가 예. 부하가 뭐로 표현돼? 복소수로 표현되니까 부하가 복소수로 표현되니까 모두 예, 바로 전력도 복소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가 아니라 수예요. 복소수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복소 전력식이라고 해요. 복소수로 표현되는 복소 전력식. 그래서 얘도 는 플러스 J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봐요. 여기서 이제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역률을 우리는 파워 팩터라고 합니다. 이 역률은 제가 하루 정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역률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역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쪽에다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좀 크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임피던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야? 유효 R이고 여기가 무효 리액턴스 X고 요게 임피던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놈에 따라서 모두 바로 전력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유효 전력, 여기가 무효 전력, 여기가 피상 전력입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보시면 누구 때문에? 바로 누구 때문에? R 때문에 나오는 전력이 유효 전력이고 그리고 X 때문에 나오는 전력이 무효 전력이고 그리고 임피던스 때문에 나오는 전력이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R이 크면 유효 전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X가 크면 무효 전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뭐 임피던스가 크면 피상 전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역률을 뭐라고 적냐면 요 끼인 각은 세타 각이 어차피 똑같고요. 역률은 바로 요 부분에 요게 역률이에요. 즉 역률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 뭐다? 임피던스 분의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임피던스에 대한 전력, 피상 전력과 그리고 뭐야? 유효 전력의 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본질은.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상은 일종의 입력이라 그랬고 유효는 일종의 출력이죠. 얘는 뭐냐면 일종의 입력분의 출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률이 갖고 있는 본질적 팩터는 뭐다? 전기적 효율의 개념이에요. 전기적 효율.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개선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야? 효율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얘기 드릴 역률 개선은 역률은 역률 개선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공진의 개념이 같이 가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뭐야? 역률은 효율이고 역률 개선은 효율을 개선하는 거야. 그러면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효율을 개선한다라는 건 출력을 늘리던가 입력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줄인다라는 건 입력 안에 뭐가 있어? 손실 있죠?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런 팩터적인 요소들은 나중에 한번 더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좀 길어요. 내용이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 무효율이 있어요. 무효율. 효율이 없는 거예요. 얘는 파워 팩터라고 얘는 파워 팩터라고 하면 얘는 리액티브 팩터라고 해요. 그냥 리액턴스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리액턴스 요소.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가 되고요. 얘는 피상 전력분의 무효 전력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일종의 입력이고 얘는 일종의 지 몸에 저장하는 손실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무효 전력은 결국에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열로 발생되는 손실 아니에요. 지 몸뚱아리에 저장하는 데 필요한 전력인데 이게 직류일 때는 한 번만 저장하니까 무시하지만 교류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특성을 갖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돼? 이 L 부분에서 늘 저장되는 거와 같은 위상이 뒤진 전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 그 전력에 대한 비율 이거를 무효율이라고 하고 요 R에 대한 비율 이거는 실제 일을 하는 비율이니까 이거를 영률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효율이라는 개념을 못 쓰고 영률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빵 10개를 제 직원들한테 제가 사장이고 제 직원들한테 먹였어. 자 가령 제가 빵 10개를 직원들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빵 10개를 왜 줬을까요? 왜 먹일까요? 왜 먹으라고 줬을까요? 일 열심히 하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빵 10개를 먹였으면 몇 개만큼 일하길 원해요? 몇 개만큼? 한 15개만큼 일하길 원합니다. 내심,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 빵을 먹은 부하 직원의 입장은 어때? 이 부하 직원, 내가 빵 10개를 줬다라는 거, 빵 10개를 줬는데 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 몇 개를 일을 해? 8개만큼을 일을 하고 2개를 만약에 지 몸뚱아리에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복소수적인 관점 말고 그냥 더하기 빼기의 관점으로 볼게요. 2개만큼을 자기 몸뚱아리에 저장을 했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15개를 해주기를 내심 바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8개만큼 밖에는 일을 안 한 거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몇 개 손실 보는 것처럼 느껴져. 7개 정도 손실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개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2개를 지 몸뚱아리에 저장했어. 그러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2개를 자기 몸뚱아리에 저장을 했지만 여차하면 2개도 꺼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 2개는 손실이 아니지만 누구 입장에서 보면 빵 10개를 준 전원 입장 사장 입장에서 돈을 주는 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 2개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손실적 팩터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직원이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는가, 내 빵 10개를 줬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다? 80%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8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 그러면 그 직원한테 빵 10개를 먹이면 몇 개만큼 일을 해?
8개만큼을 일을 하죠. 예, 그게 유효 전력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와볼게요. 이쪽으로. 자,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피상전력은 어퍼런트 파워라고 해서 예, PA로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건 뭐야? 전력은 밥과 반찬처럼 전압과 전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입력전압, 입력전류를 먹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 내가 뭐를 가해? 전압을 가하고요. 그때 전류가 흘러 들어가. 이 전압과 전류의 입력전압과 입력전류의 곱이 결국엔 뭐다? 피상전력이 되고요. 피상전력이 되고, 자, 밥과 반찬을 먹어야 돼. 입력을 밥과 반찬을 먹으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오니까 유효전력이 나와. 유효전력은 액티브 파워 또는 이펙트 파워라고 해서 실제 일을 하는 전력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직원이 8개만큼을 8개만큼을 일을 하고 2개만큼은 지 몸뚱이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효율이 80%야 라고 했죠. 효율이 80%야 앞에 있는 직원이. 그러면 내가 빵 10개를 먹이면 몇 개만큼 일을 한다? 8개만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요게 빵 10개였죠. 요게 빵 10개야. 그쵸? 빵 10개만큼을 주면 예, 그 뒤에 뭐를 곱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이게 일종의 효율이라고 그랬잖아. 효율을 곱하면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효전력입니다. 자, 무효전력 액티브 파워라고 합니다. 리액티브 파워. 리자를 제가 빼먹었네요. 리액티브. 리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낫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활동적이지 않는 전력, 즉 쓰여지지 않는 전력, 에너지를 먹긴 하는데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발산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는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빵 10개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야? 손실률을 곱하면 결국에 손실에 대한 전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기 때문에? 복소수기 때문에 빵 10개면 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3, 4, 5 유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곱하기 2가 되면 6, 8, 10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소수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빵 10개고 얘가 만약에 8개다. 80%면 8개다. 그러면 얘가 2개가 아니라 6개만큼에 대한 무효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복소수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전력에 대한 식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피상전력은 뭡니까? 결국에 피상전력은 겉보기 전력에 대한 입력전력, 즉 전압과 전류에 대한 곱, 즉 빵 10개에 대한 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그 빵 10개에다가 전기적인 효율인 역류를 곱하는 형태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유효, 실제 일을 하는 전력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무효전력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지 몸뚱아리에 저장하는 전력이야. 그러면 그 몸뚱아리에 저장하는 전력은 결국에 뭐다? 입력에다가 무효율이라고 하는 개념, 즉 손실률에 대한 개념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개념들이 실제 존재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 가시면 전자기학 같은 데 가시면 요 유효전력식, 이 식을 우리는 내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랑 같이 일을 하는 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얘를 외적이다라는 개념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류 전력도 부하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하가 우리가 임피던스 이코르 R 플러스 J의 X로 표현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 리액턴스가 왜 나옵니까? 저희는 항상 리액턴스가 나오면 저장의 개념으로 해석하자 그랬죠. 그러면 저장은 저장되는 양도 있지만 저장되는 횟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저장되는 횟수가 결국에는 뭐다? 이 저장되는 횟수가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즉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고려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교류에서는 리액턴스를 고려하여 리액턴스 전력인 무효 전력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교류가 아니라 직류다. 자, 직류는 뭐가? 주파수 F가 제로가 됩니다.
주파수 F가 제로가 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리액턴스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고요. 얘는 결국에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일 때는 직류일 때는 지금처럼 전력이 하나만 있으면 돼. 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개념이 없어요. 왜? 그거는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일 때는 입력만큼 그대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교류일 때는 요 리액턴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리액턴스 때문에 리액턴스 전력이 살아난다라는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강생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교류에서의 전력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남을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좀 그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든가 왜 교류에서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전력을 배워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